네, 반갑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차익 매도 물량이 대형주에 좀 쏟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소가 좀 됐고요. 자, 어제 이제 금융투자가 조금 무리해서 매수를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 좀 쏟아냈던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한테 좀 전가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도 막판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상승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오늘 낙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괜찮게 만들어진다라면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은 순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물량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자, 오늘은 조선주 쪽에서 뭐 모두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특히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불기둥을 쏘아 올렸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선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으로 도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그런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 강세 배경이 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증시 속에서는 밸류업 지수들의 이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종목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종목 간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2637포인트 나쁘지 않죠? 네. 자, 포지션은 일단 위쪽 5일선 위쪽에서 2618포인트 위쪽으로 진행이 좀 된 것 같고요. 자, 위쪽의 저항 2650포인트 넘어가는 저항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미국 증시 나쁘지 않게 마감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쪽에 납품하는 그런 새로운 칩을 또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 뭐 분재될 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일날 금통위에서는 또 금리 인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라는 변수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만기일 큰 놈이 하나 오죠.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는 움직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방적으로 열어놓고 본다라면 2700포인트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아마 2600, 2700 요 범위 안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는 분위기로 해가지고 증시 포인트를 본다면 2650에서 2700 사이 정도 이제 포지션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2700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승 쪽에 베팅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형주 쪽에 외국인들이 얼만큼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후반부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또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크게 움직인 모습은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둘 다 같이 올라간 거죠. 막판에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여기는 이제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기관 쪽 움직임들은 전체적으로 순매도 양상을 보였다는 거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지수가 크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괜찮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760억 매도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거의 한 900억 정도 있던 것을 2시 한 30분 40분경부터 빡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순매수 134억까지 올렸습니다. 자, 결과치로 본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변동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같은 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은 거래량이 비등비등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다. 자, 이런 내용들은 매도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적은 매수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상승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만약에 변동성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조금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네, 상승 쪽으로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매도는 줄어들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장을 지켜보고 진행하자 또는 엔비디아 지켜보고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1.4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약세. 자, 54,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쪽 지지선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재미없는 모습이죠. 대형주를 통해서 주가를 누른 형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필수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다 같이 하락 약세로 전환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유럽 쪽에서는 다시 군비 증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또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 지주사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등등 방산주 쪽 강세도 있었습니다. 자, 조선주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은 보합이죠. 그래서 이거 별론데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뒤로 넘어가도 하나오션도 별로예요. 근데 상황을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선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이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른 개념의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나 뭐 자동차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전 관련주 반등이 좀 진행됐죠. 그래서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 오늘 저도 원전주 밑바닥에서 있는 것도 하나 주웠는데 또 매수하자마자 또 반등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또 진행이 돼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에 보이죠. 네, 8%. 자, 이 삼성중공업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가장 조선주 중에서 단단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상승한 모습 없었다가 이번에 불기둥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선 미쓰이라는 곳이 있죠. 상선 미쓰이.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은 LNG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해운사예요. 이 회사가 중국에 대한 신규 발주를 보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런 얘기를 보게 된다면은 얘네들도 지금 중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이런 쪽에는 미국에 입항할 때 돈 내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국에 대한 제재 의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상선이라든지 LNG선 이런 쪽에 대한 그 신규 발주를 낼 때 한국 쪽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중국 쪽이 워낙 저가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수주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1분기에 세 척의 LNG선을 모두 한국이 수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이 조선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 움직임들 괜찮았어요.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네, 지금 4%대 상승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태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도 같이 포함되고 원전 쪽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 30% 정도 수익이 순식간에 발생해 버렸는데 나쁘지 않죠? 네, 30% 정도 수익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나가시고 지금 추세는 지난번에도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올라와서도 여전히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발작을 해버리면 매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좀 더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뭐 코스닥 쪽에 하면 더 많이 떨어진 모습도 확인됐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 신저가가 또 나왔고요. 자, 대신에 오늘 ABL 바이오라든지 코롱 티슈진, 알테오젠 이런 것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바이오 전체, 제약 바이오 전체를 짓누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진정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반발 매수 이런 것들 들어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시총 그 상위 종목들 봤고요. 네, 등락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상한가 나왔네요. 362개 상승에 517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2개 상승에 1007개 하락 종목이 훨씬 많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하락 전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상승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TC 머티리얼즈, 요놈이 갑자기 상한가, 세종텔레콤, 라닉스, 셀리드, JS 코퍼레이션, 플루토스 상한가. 아, 요게 지금 아까 댓글에 뭐였다고? 네, 얼마에 샀길래, 와, 이거 근데 어마무시하긴 하다, 그죠? 네, 얼마에 샀길래 상한가 갔는데도 아직도 90%가 넘는 마이너스 90%라고 얘기 나오냐 했더니, 그러네요. 한 4,000원대에 샀다라고 한다라면 3,500원에 샀어도 마이너스 90%네요. 와, 무지막지하게 빠졌군요. 이게 네.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주식이길래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231억. 야, 이 시총이 이렇게까지 쪼그라들 수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코칩, ABL 바이오, 아미코젠 등등등. 이제 보시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료나 테마가 있는 뭐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 금융주 섹터가 좀 있어요. 금융주 섹터. 이 밸류업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은행주, 증권주 이런 쪽 강세 보이는 모습이 좀 있고, 금융주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쪽에서는요, 지금 보면 이제 현대해상이라든지 BH, NC소프트, 셀트리온, 오뚜기 이런 종목이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도 떨어져 나갔죠. 대신에 이제 현대로템, 삼성증권, 크래프톤, 아모레퍼시픽, 하나투어, LS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이 새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입이 되면 일단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크래프톤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흐름 굉장히 네, 견조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 초에 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00%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죠. 아, 그리고 지난번에 게임주 말씀드릴 때 네오위즈도 있었죠. 네오위즈는 요즘에 어떻게 됐나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지난달에 그 뭐 강연한다고 해서 아니 5월 달이었군요. 5월 5일 여기 처음이었네요. 그죠? 네, 쉬는 날, 휴일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많이 올랐네요. 자, 일단은 콘솔 같은 게임주들 잘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제 뭐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일단은 상승 추세 가는 것들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태웅, 그 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 아침에 봤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네요. 자, 9% 상승한 거는 40개, 아침보다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2.39, 이것도 역시 아침보다 늘었죠.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자, 한국 BTV, 이노스페이스, 뭐 상지건설, 정치 테마주도 좀 밀리고 이 테마주 쪽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보여지면 되겠고요. 자, 낙폭을 좀 보면 2.43, 마이너스이기는 한데 뭐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네, 이 정도면은 특별하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상황들 보시면 마이너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0.5% 안쪽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플러스 기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네, 그 정도 시점 거의 보합이다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이거나 또는 조선 기자재 쪽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요,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지.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사들이긴 했군요. 근데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얘네들이 일단 매수를 좀 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네들이 지금 뭔가 좀 자꾸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카카오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네요. 자, 그 다음에 S-오일 오늘 주목받았는데 차익 매도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달바글로벌을 계속 사들이는 것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 좀 이제는 줄어드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편출되면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2차전지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매도가 좀 있네요. 이런 쪽 약간 조금 이제 한쪽에 집중되던 그런 업종별 움직임에서 조금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려 2,700억을 팔아먹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팔아먹었을까? 얘네들이 팔지 않았으면 오늘 삼성전자 올라갔을 텐데, 지수가 올라가는 건 자꾸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SDI,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도 팔았고요. 뭐 등등등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업종에 집중돼서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증권은 또 팔아치웠네요. 이거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게 밸류업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 들어가면은 잘 버티게 될 텐데 그 자금을 믿고 팔아먹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오늘 매수는 삼성중공업에 강하게 들어갔죠. 1,500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오늘 매수를 거의 다 끼고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이쪽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매수 들어와서 강세 흐름 있었고요. 현대건설도 오늘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흐름도 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변동은 분명히 나오겠죠.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입니다. 나오기 전에는 아직 팔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변동폭이 나오기 시작하고 변동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상투라는 포인트, 즉 단기 고점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시점에서 이제 매도나 그런 여부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네, 일단은 뭐 남아있는 재료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즐거운 소식으로 또 다시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